핵심 정리 69. 시민의 참여로 발전한 민주주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6월 항쟁 이후에 우리 이제 대한민국 여러 역대 정부에 대한 내용이 될 거예요. 자, 동그라미 1번에 들어갈 사안은 역시 이제 뭐니 해도 6월 민주항쟁입니다. 6월 민주항쟁 이후 우리는 이제 절차적인 어떤 민주주의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죠. 자, 87년 12월 달에 헌법이 개정이, 여섯 번째 헌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우리가 제6공화국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 6공화국의 포문을 열었던 이제 정부가 노태우 정부입니다. 노태우 정부는 사실 이제 그 6월 항쟁 이후로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민주 인사들이 대통령 후보로 많이 나가요. 이제 뭐 노태우 단신 민정당 후보도 나가고요. 뭐 이제 김영삼도 나가고, 뭐 김대중도 나가고, 또 박정희 때의 대표적인 정치인이었던 이제 김종필, 우리가 이제 요 세 사람을 삼김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모두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갔어. 사실 이제 요 단일화, 요 두 세력은 좀 단일화, 하나로 이제 그 당을 단일 후보로 나갔으면 이제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대통령이 됐겠지만, 당시에 또 이제 또 갈라져요. 그래서 각각 서로 다른 당의 후보로 이제 출마를 하게 돼. 결국 이제 표가 나뉘게 되죠. 사실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득표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한 36% 정도를 이제 득표를 했는데, 김영삼 이제 나중에 대통령이 되지만, 이제 이분이 한 28%, 그 다음에 김대중 이 사람이 한 27%.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 인사들이 합치면 50%가 넘는, 그러니까 국민들의 반 이상은 요 두 사람을 찍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결국은 표가 나뉘는 바람에 이제 민정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이제 노태우가 이제 직선 대통령이 된 거죠. 그죠? 이제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집권 초기에는 여소야대 국면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소야대라는 표현을 알지 모르겠어요. 남학생들은 조금 알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학생들도 한자어를 알면, 여당은 집권당이에요. 대통령이 나온 당을 말합니다. 대통령이 나온 당이 의석수가 적어. 국회의원, 국민들이. 그러니까 국민들은 결국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긴 됐지만, 결국은 이런 정당에다가 표를 많이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권당은 대통령이 되긴 했지만 국회의원의 의석수는 야당이 훨씬 더 커. 이렇게 되면 각종 법안 처리에 있어서 여당이 좀 힘들겠지. 야당의 국회의원 수가 훨씬 많으니까. 그래서 여소야대 이제 국회를 형성했고요. 이제 그 6월 항쟁 6.29 선언에서 약속했던 이제 지방자치제의 포문을 엽니다. 그래서 지방의회가 노태우 정부 때 이제 처음 지방의회 의원이라는 게 나오게 돼요. 아주 처음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 지방의회가 우리가 1949년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에도 있었던 거라 아주 처음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제 다시 시작된 거가 이제 노태우 정부 때였어요. 자, 김영삼 정부에는 이제 이것도 최초는 아니지만 이제 그러니까 민간 대통령이에요. 군인 출신이 아닌, 오랜만에 일반 민간인 출신의 이제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죠. 군인이 아닌 상태에서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래서 민간인 출신의 대통령, 5.16 이후로는 민간인 출신의 대통령이죠. 32년 만에. 자, 이분의 이제 업적을 보면, 지방자치제를 전면 시행했다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 노태우 때는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정도였다면 이제 좀 더 확장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뽑았습니다. 시장, 뭐 도지사,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군수, 이런 사람들을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이 직접 뽑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이 의무화됩니다. 지금도 뭐 장관 하려고 하거나 대통령 하려고 하거나 뭐 서울시장 나오려고 하면 재산 등록에서 이제 이거 문제 있으면 굉장히 논란이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굉장히 큰 업적 중에 하나로 평가받는 게 금융실명제입니다. 금융실명제. 그러니까 돈의 흐름을 투명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어렸을 때는 통장을 만들 때 있잖아. 지금은 당연히 실제 존재하는 사람의 이름으로만 통장을 만들 수 있지만, 옛날에는 무지개라는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 수 있었어요. 모임 이름이 무지개다. 그럼 모임 통장 무지개로 만들 수 있었어.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면 뭐가 문제냐면, 비자금, 검은 돈, 세금을 냈지 않거나 다른 나쁜 용도로 쓰여지는 각종 자금이 이렇게 지하에서 흐르는 돈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실제 무지개 이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잖아, 통장상으로는.
그리고 이 무지개에서 예를 들어 선녀와 나무꾼에게 이 돈이 넘어갔다. 통장으로 계좌이체가 됐다.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의 실체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금융실명제는 거의 혁명에 가깝게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의 명령으로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김영삼 정부의 가장 큰 업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금융실명제. 자, 그다음 이제 김대중 정부 하면 뭐 이제 여성부를 이제 신설한 거, 그다음에 인사청문회법, 요즘도 지금 하고 있죠. 인사청문회 이런 걸 제정을 했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큰 업적 같아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회라는 것을 이제 이때 설치를 했습니다. 인권 문제에 굉장히 이제 관심이 많으셨던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그 김대중 정부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노태우 정부 말에 이 노태우 이 정당, 민정당에서 김영삼이 이끌었던 민주당이랑 통합을 해요. 통합을 해서 이 노태우 다음 차기 후보로 김영삼이 된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노태우에서 김영삼으로 대통령이 넘어가는 거는 같은 소속의 대통령이 나온 거라고 보면 돼요. 원래 이 사람들이 출신은 다르지만 사실 합당을 해버렸거든. 당을 합쳐버렸거든요. 그래서 김영삼 정부는 사실상 노태우 정부의 어떤 계승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김대중 정부는 김영삼과 다른 당에서 대통령이 나온 거야.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정권 교체라고 합니다. 정권 교체. 정권이 교체됐어. 서로 다른 당에서 이제 대통령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초의 정권 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다 여당에서 대통령이 됐어요. 집권당에서 대통령이 나왔어. 심지어 김영삼도 노태우랑 합쳤기 때문에 집권당 대통령으로 나온 거예요. 다만 이제 김대중 때는 집권당에서 대통령이 되지 못한 거지. 그죠? 이제 김대중이 이제 된 거고, 이제 이 당이 이제 집권당이 된 거죠. 자, 노무현은 김대중 다음에 이제 후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권 교체가 이때 이루어진 건 아니죠. 김대중 다음에 이제 노무현은 계승한 거예요. 같은 당에서 이제 계승한 거고요. 노무현 정부는 이제 국민참여재판제도 지금도 있죠. 권위주의 청산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친일 인명사전, 이때 이제 출간을 하기 시작하면, 이때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뭐 출간은 나중에 되지만 이때 이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다음에 이명박, 여기는 정권 교체야. 당이 달라, 소속이 달라요. 자, 이명박 정부의 큰 업적은 뭘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이런 이제 4대강 이런 게 하기는 한 거지만 이게 업적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도 정권 교체 아니야. 같은 당에서 이제 후보가 나왔고요. 임기 중재 퇴진을 하는 그런 사태가 있고, 자,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제 문재인 같은 경우는 정권 교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서로 소속이 다른 거니까. 자, 지방자치를 위한 노력을 보도록 할게요. 지방자치란 지역 주민이나 지방정부가 해당 지역의 공공문제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권력이 너무나 중앙에 집중되는 걸 막고 지방에서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어떤 원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권력 분립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1949년에 지방자치법이 제정이 돼서 지방의회 의원은 선출되는 상황이었으나 5.16 군사정변으로 좀 중단이 됐고요. 그러다가 이제 6월 민주항쟁 이후로 이제 다시 노태우 정권 때 이제 지방의회 선거가 실시가 됐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김영삼 정부 때 이제 가서 완전히 전면 시행하게 됩니다. 자, 시민사회의 성장과 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이거의 기폭제가 되었던 건 6월 민주항쟁이죠. 자, 6월 민주항쟁 이후 민주적 제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시민의식이 향상이 됐고요.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 배려, 자, 복지에 대한 어떤 의식,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어때요? 이제 활성화가 됩니다. 자, 각종 결과 이제 보면 이제 각종 선거나 정부의 정책 추진에 많은 영향을 줬고, 또 국민의 어떤 기본권 향상에도 기여를 했습니다. 시민들은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요. 지금도 뭐 우리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여러 가지 국민청원도 있고, 뭐 청와대 청원도 있고, 다양한 형식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활성화됐습니다. 6월 항쟁 이후로. 인권 침해나 차별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높아졌고요. 또 권력 견제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법적인 이런 장치들도 마련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과거사 청산이에요.
우리가 이승만 정권 초기에 이제 재헌국회 때 반민특위 활동이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과거사에 대한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잖아요. 다양한 이제 과거사들이 있을 수 있어. 뭐 일본 뭐 그 일제 강점기뿐만이 아니라 뭐 6.25 때 뭐 그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과거에 있던 여러 역사들에 대한 어떤 새로운 평가라든가 어떤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위한 노력이 특별히 우리 이번 개정 이제 한국사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급급했던 과거를 지나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가 성숙되어 있는 그야말로 이제 선진국 반열에 이제 들어섰잖아요. 우리가 이제 왜곡된 과거사를 바로 잡는 이제 이런 일들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제 예전과 같은 그런 시스템으로 살 수는 없는 거죠. 자, 노태우 정부 때부터 이제 이게 시작이 됩니다. 6월 항쟁이 미친 영향이 크죠. 자, 노태우 정부 때 이제 가장 핫 이슈는 5.18이었습니다. 자, 민주화 운동의 진상을 밝히자. 누가 일으켰느냐, 누가 죽였느냐, 누가 책임자냐.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어떤 국민적 관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았어요. 물론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밝혀지진 않았죠. 끝까지 어때요? 뭐 이야기를 안 했으니까. 그러나 5.18 민주화와 관련된 이제 청문회가 개최됐다라든가 책임자를 밝히기 위한 여러 가지 국회의원들이 이제 청문회를 했고요. 굉장히 국민적 관심이 높았어요. 막 생방송으로 됐는데 사람들이 막 다 텔레비전 앞에서 보고 이제 이럴 때였고요.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청문회 이제 스타로 등장했던 사람이 그 유명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 국회의원으로 이제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당시에 이제 청문회 스타로 굉장히 논리적인 어떤 질문과 예리한 통찰력을 보여줘서 이제 국민적인 어떤 관심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죠. 이 청문회 때. 자, 김영삼 정부 때는 이제 5.18 민주화 운동 관련 특별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이제 이 사건에 대한 책임자로 반란 혐의로 전두환, 노태우 이제 이 사람들을 구속을 했고요. 구속을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감방에도 있었다가 나중에 이제 사면을 받기는 받았습니다만은 징역형으로 한 17년 정도 선고받았고요. 물론 나중에 이제 사면 절차를 거치긴 했지만 17년 형을 선고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전직 대통령이 형을 받았다라는 게 우리 지금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최초의 일이잖아요. 역사적인 어떤 심판대에 섰다라는 게 굉장히 이제 놀라운 발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김영삼 정부 때 이제 그 5.18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 사람들을 구속한 것도 중요하지만 6.25 때 거창 양민학살 사건에 대한 명예회복이 추진이 됐어요. 6.25 때 이제 국군들이 북한군만 죽인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일반 민간인들도 사실은 죽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뭐 빨갱이로 몰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거창 지역에서 학살당한 사람들은 무려 한 700명 정도가 한 마을에서 이제 사람들이 살해가 됐는데 희생된 애들의 50% 이상이 15살 이하의 어린이 아이들이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런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이제 죽였는데 이제 문제는 군인들이 죽였잖아요. 근데 이제 군인들이 죽이니까 이 정부의 책임인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당시 이승만 정권 때 쉬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은 사람만 억울한 거야. 뭐 보상이라던가 뭐 그리고 이 사람들을 빨갱이로 몰아버리고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다가 이제 김영삼 정부 때 사건 조사를 통해서 희생자들에 대해서 어때요? 명예를 회복하고 군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렇게 됐어요. 교과서 290쪽에 보면 거창 사건과 관련된 여러분 이제 기록이 나와 있고 조각상이 있는데 무릎을 꿇은 군인 모습. 민간인 학살에 대한 이제 잘못을 반성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군인의 어떤 그 조각상이 거창 사건 추모 공원 내에 이제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이제 이랬던 거예요. 자, 그다음에 김대중 정부 때는 제주 4.3. 제주 4.3도 사실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우리 단독정부 수립과 관련해서 이제 있었던 사건인데 이 사람들을 다 공산주의자로 이제 몰아버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진상 조사를 해서 아직도 사실은 정확하게 몇 명이 죽었는지 알 수도 없어. 세월도 많이 흘렀고 그렇지만 제주 4.3이 공식적으로 거론되고 이 조사가 시작된 게 이때가 처음이에요.
1948년도에 있었던 일이 김대중 정부 가서야 공식화된 거야. 그 전까지는 입도 뻥끗 못했죠. 쉬쉬했죠. 왜냐하면 공산주의자로 막 낙인이 찍히니까.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만 엄청 억울한 거지. 자, 노무현 정부 때는 과거사 진상 규명법. 그러니까 뭐 단일 사건에 대한 뭐 조사 이 차원으로 끝난 게 아니고 아예 이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법과 절차를 통해서 과거의 어떤 역사를 바로잡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테스트 한번 봐볼까요? 쪽지 시험. 자, 6월 민주항쟁 이후 선거라는 평화적 수단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졌다. 자, 정권 교체. 교체가 이제 선거를 통해서 우리는 정권이 이렇게 평화적으로 이제 교체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김영삼 정부가 전면적으로 시행한 건 지방자치제. 이제 그 출발은 이제 노태우 정부 때 의회, 지방자치 의회 의원을 뽑은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김영삼 정부 때 전면적으로 시행이 됐고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제 사회보장제도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됐고요. 자, 김대중 정부 때는 제주 4.3. 자, 김영삼 정부 때는 거창 학살, 거창 사건, 이제 이거 진상규명 됐었고요. 명예회복 됐었고. 지방자치는 지역 주민들이 지방 정부가 해당 지역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자, 김영삼 정부 하면 금융실명제, 지방자치제. 김대중 정부 하면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 지금 여성가족부죠. 여성부 이런 걸 신설했고요. 자, 노무현 정부의 등장으로 32년 만에 민간인 출신의 대통령이 국정을 주도하게 되었다. 이거 X입니다. 민간인 출신의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가 아니라 김영삼. 49년에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지만 61년에 일어난 5.16 군사정변으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하나가 빠뜨렸네요. 87년부터 2017년까지 총 7명의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답니다. 세보세요. 자, 그 다음에 49년에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지만 61년에 일어난 아까 했고 인터넷을 활용한 언론 매체가 등장하면서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활발해졌습니다. 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거창 사건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이 이루어졌다. 김대중 정부가 아니라 김영삼. 자, 노무현 정부 시기에 과거사 청산활동으로 오른 것은 자, 전두환과 노태우가 반란 및 내란죄로 구속된 거 이거 김영삼.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이거 맞아요. 5.18 민주화 운동의 진상을 밝히는 국회 청문회 이거 노태우 때. 자, 과거사 진상 규명법 제정 이거 맞습니다. 니은과 리을. 자, 노무현 정부니까. 네, 여기까지입니다.